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인데요. 아시다시피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적 인물입니다. 특히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이재명과의 상관관계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오후 속보로 전해졌다시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세 번째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압수수색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의 상관관계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권순일을 직접 겨냥해 했다는 오류의 압수수색 소식이 이재명에게 미칠 영향, 아마 이게 더욱더 국민적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우리 진영이 생각할 때 지금 돌아가는 총선 판국이 정상은 아니죠. 진영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말인가? 또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는 조국이 차렸다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나 높을 수가 있을까? 바로 이 궁금증들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무너진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가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민주당 성향 또는 좌파 성향 또는 반윤석열, 반한동훈 성향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는 조국의 혁신,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물론 허물은 있지만 얘네들이 나를 대신에 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만약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이 문재인을 꼭 탄핵시켜줄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정당이나 정치인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셨을 겁니다. 또한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셨던 분들 중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집권하면 문재인을 반드시 사법 처리하고 이재명 하나쯤은 거뜬히 감옥에 쳐 넣을 것 같았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 내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정당 차원에서 또는 정치인이 나를 대신해 내 마음을 대신해 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 상식에는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조국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집권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문재인은 의리의리한 사저에서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고 있고 이재명 또한 숱한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게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어떤 불만들 이런 게 있으신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전투력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런 내 마음을 대신해 엄청 대단하게 싸워주지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런 것들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에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반대로 쟤네들은 저렇게 결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윤 대통령이 대신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사실 이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도 앞서 설명해드린 맥락에서 바라보시면 참 답답한 사건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권순이라면 떠오르는 게 재판거래, 권순이라면 떠오르는 게 이재명, 이재명 권순이라면 다시 떠오르는 게 재판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한 수사 소식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자, 일단 검찰이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는 압수수색의 사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은 활동기간 고문료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 달이 앞두고 사직했다고 하는데, 물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들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다, 이런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천화동인 사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했다는 말인데, 남 변호사가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 김만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김만배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욱 변호사의 일관된 검찰 진술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말합니다. 앞서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2019년 9월 항소심은 이재명에게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힌 것인데, 당시 현직이던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유무죄 의견이 대법관 사이에서 팽팽히 엇갈리었던 가운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른바 캐스팅포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 토론에서 돌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거짓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진짜 기가 막힌 기적의 논리를 만든 게 바로 권순일이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선임인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권순일의 논리를 좀 확대 해석하면 음주운전을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마시면 처벌이 되지만 남이 따라준 술을 억지로 마시면 봐줘야 한다는 말이랑 똑같다, 이런 비아냥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해당 판결은 위태롭던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부모를 빼고 이재명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순일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 무렵 또 어떤 말들이 무성했느냐?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될 거라는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 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재명 무죄 판결을 전후해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하는 사이였던 권 전 대법관을 8번이나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김만배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것인데요. 종합하자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베푼 특혜로 수천억 원을 챙긴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고, 그 결과 이재명 무죄라는 답례품이 돌아온 게 아니냐는, 즉 재판 거래로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 구체화되는 정황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권순일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지요. 그런데 이 정도 사실관계만으로도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힐 뻔했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2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고 그 흔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남욱의 검찰 진술 말고도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 사안을 철저히 뭉개기 바빴지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권순일, 이재명 간의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 비리 의혹보다 더 위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압수색을 계기로 재판 거래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져 그에 합당한 법적,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길,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